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을 시작해 볼 텐데요. 런던 골더스 그린에서 불타고 있는 구급차 한 대,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출근길에 겪는 정전. 이 두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글쎄요, 겉보기엔 약간 완전 딴 세상 이야기 같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2026년 3월 28일자 이코노미스트지 자료들을 보면요. 저 멀리 중동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 뭐랄까 어떻게 우리 동네 마트 영수증이랑 지역사회를 완전히 바꿔놓는지 소름 돋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 글로벌 도미노 현상입니다. 네, 지금 그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넘어간 진원지가 바로 미국과 이란입니다. 자료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 위협을 거두고 15개 조항의 평화 계획을 제안한 상태거든요. 아, 평화 계획이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갈등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파키스탄 등이 중재에 나서긴 했는데 상황이 꽤 꼬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전 세계 원유 밀동량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었다는 점이죠. 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요? 그거면 말 그대로 글로벌 경제의 심장 동맥이 콱 막혀버린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도상에서 배가 못 다니는 선긋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니까요. 이게 우리 일상인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는지 궁금하거든요. 당장 물리적인 생존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필리핀은 벌써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필리핀이 비상사태를요? 세상에. 네,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는 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고 긴급 지원 패키지를 가동했는데 스리랑카가 이미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너지 공급망이 끊어지니까 당장 물가가 폭등하고 필리핀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요? 체감상 그게 그렇게 빨리 일반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문제인가요?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핏줄이니까요. 기름값이 오르면 당장 식품 운송비나 공장 가동 비용이 치솟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산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 가격표도 이 해협 봉쇄랑 직접 연결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경제적 동맥경화를 해결하느라 초강대국의 외교적 시선이 중동에 완전히 쏠려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가 그 꽉 막힌 동맥을 뚫느라 다른 곳을 볼 여력이 없는 상황이군요. 그럼 다른 분쟁 지역 행위자들은 그 빈틈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텐데요. 그 공백을 아주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죠. 러시아가 개전 4년 만에 최대 규모인 948대의 드론 공격을 단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에 퍼붓습니다. 948대요? 와, 하루 만에요? 네. 동시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를 억제한다면서 레바논 남부 리타니 강의 다리들을 다 폭파하고 안보지대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딴 의문이 드네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미국과 이란 갈등 덕분에 대담해졌다고 주장했다는데 이게 그냥 정치적 핑계인가요? 아니면 진짜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제 정치에서 강대국의 정보 자산이나 외교적 압박은 엄청난 억지력으로 작용하거든요. 미국의 정찰 위성이나 시선이 이란에 집중된 틈을 타서 감시망이 헐거워지니까요. 그렇죠. 러시아나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이 평소라면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나 개입을 받을 만한 군사작전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전략적인 지정학적 기회주의라고 볼 수 있죠. 전 세계가 정말 폭주하고 있네요. 근데 저는 이 거대한 전쟁이나 외교전이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의 투표장이나 골목길로 연결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 글로벌 긴장과 경제적 충격은요, 결국 대중의 불안감과 분노로 직결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멜로니 총리가 추진한 사법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타격을 입었고요. 정치적 심판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또 미국을 보면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인근 선거구가 있는데 여기가 불과 2년 전에 공화당이 19%포인트 차이로 압승했던 곳이거든요. 엄청난 격차네요. 네, 근데 이번 특별선거에서 민주당이 깜짝 승리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자료에 담긴 정치적 팩트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엄청난 이변이 일어났다는 건 확실한 현상이죠. 아니 근데 사법개혁안 부결이나 지역구 선거 패배가 중동 위기 때문이라고요?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으니 현 정부를 심판해야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표면적인 이유는 물론 아니죠. 하지만 에너지 위기로 인플레이션이 오고 지정학적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 유권자들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집권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기득권이나 기존 정책에 철퇴를 가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불안감이 더 극단적인 형태로 터져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런던 구급차 방화 사건 이야기군요. 네, 벨기에 시나고그 근처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 군인들이 배치되기도 했고, 런던 골더스크린에서는 유대인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구급차에 누군가 불을 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중동의 군사적 대치가 촉발한 극단적 진영 논리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의 평범한 이웃들을 향한 혐오 범죄로 변질된 거군요. 네, 오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어느 한 곳에 밸브가 터지면 전 세계가 그 압력을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아주 취약한 시스템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이면의 인과관계를 이해하시면 무관해 보이는 뉴스들이 거대한 흐름으로 읽히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호르무즈 해협 대치, 우크라이나의 드론, 그리고 플로리다 선거 이변과 런던 방화 사건이 다 하나로 얽혀 있네요. 청취자 여러분, 물리적인 바닷길 하나 막혔을 뿐인데도 전 세계 선거판이 흔들리고 지역사회가 불타오릅니다. 그럼 만약 다음번 봉쇄가 바다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경제를 1초 단위로 지탱하는 해저 인터넷 케이블 같은 디지털 인프라에서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때 우리는 지금보다 나은 면역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을 탐구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생각의 끈을 놓지 마세요.